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예, 자, 오버말리님, 네, 스텔스님, 토기쟁이님, 프레스트님, 어서오시고, 쓰리타임즈님, 이용훈님, 안나님, 오경수님, 슈토리님, 마그마님, 오설길님, 그리고 HOT2021님, 그리고 고고님 어서오세요. 네. 네, 그리고 양완성님, 그리고, 네, 한병웅님, 진희님, 비바람님 어서오시고요. 네, 승희님, 네, 이열리버님, 이종선님, 오정성님, 그리고, 네, 금복주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노장님도 어서오십시오. 네, 대천금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달고나 커피님, 네, 배고골드님, 그리고 쿠야님, 하이맨님, 서머님 어서 오시고요. 적벽대전님, 칼리스님, 그리고 크세노프님, 경장님, 빙글빙글님도 어서 오세요. 네, 황금소나무님도 어서 오시고. 네. 자,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 좀 반등 좀 나와줬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안했을 텐데, 그죠? 네. 오전 10시까지는 좀 괜찮았다가 11시부터 이제 또 도시락 폭탄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점심 때쯤 되니까 이제 밀기 시작했고 장 막판에는 이제 선물 쪽에서 약간 밀면서 선물 쪽에서 약간 하락이 나왔어요. 장 막판에. 그래서 선물 쪽에서 밀면서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투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도대체 주식이 어디서 저렇게 났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팝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지난주쯤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투매라는 거 있죠 개인들 지난주쯤에서 끝났어야 돼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짝 마무리 짓고 이제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락이 또 나온 거죠. 지난번에 이제 과매도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예, 맞아요. 과매도였는데 지금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하실 밑에 2층이죠. 지하 2층. 지하 2층까지 한번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가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이 얘기도 할 거예요. 테이퍼링 얘기도 할 거고 지금 여기 증시자금 비교 차트라는 걸 띄워놨는데 이거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증시자금 비교 차트 하나 띄워놨죠. 그죠? 이것도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평상시 얘기 안 하던 것 좀 해드리려고요. 요거하고 비관론자들이 또 입을 열고 또 떠들고 있죠. 네. 드디어 조정이 시작됐다고. 진짜 이렇게 금방 나올 때는요, 진짜 미싱 하나 섞어요. 미싱 알죠? 미싱. 비관론자들 그냥 입을 그냥 확 꼬매버리고 싶어요, 진짜. 저번에 오바로크 얘기까지 했는데 네. 입을 확 꼬매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링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좀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방송 지금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회원한 분이랑 좀 얘기 좀 하다가 지금 방송을 또 진행하는 건데 제 목소리가 뭐 떨리거나 뭐 눌리거나 그런 거 없죠. 증시가 이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들 투매 많이 나오고 종목들이 무너지면 전문가도 심리가 크게 흔들려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저희 방 추천주가 다 상한가가 나와서요? 아닙니다. 아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연일 누르는데 저희 방 종목 중에도 떨어지는 거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뭐 하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손절 같은 거 홍두 꾸지 마셔라. 손절하지 마시고 사라 빨리. 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떨어져서 막 물타기 하라는 게 아니라요. 기존 회원들 갖고 있던 거 중에서 좋은 거 아니면 신규 추천주 하나씩 내요. 하루에 하나건 이틀에 하나건 계속 사게 해요. 겁내지 말고 사셔라. 사셔라. 계속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금방 끝나거든요. 지금 이 정도 빠지면은 이거 회복도 안 되고 막 더 떨어질 것 같고 막 겁나시죠? 그런데 진짜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닥에 나오고 상승 나왔을 때 그때 소외당할까 두려워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늘 우리 회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상승장에 소외당하는 거다. 이겁니다. 상승장에 소외당하지 마시라고 오늘 방송을 연 거니까 잘 들으시고 힘들을 내셔야 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멘탈이에요. 멘탈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네. 지금 뭐 안 힘들다? 그런 게 어딨어요. 다 힘드셔야죠. 그죠? 힘든 게 정상이 이 정도 빠지면은 워렌 버핏도 힘들어요. 워렌 버핏 그분도 그럴 거야 아마. 한국에서 주식했으면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잘못했나? 네. 그럴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네. 다 힘들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예요. 부자와 거지의 차이죠. 표현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차이입니다. 가난해지기 싫으시면 손절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네. 부자가 되기 전에 일단 가난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절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난해지고 싶으셔서 발버둥 치시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에 1번 찍어주시고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셨죠? 네. 힘든 게 정상이에요. 네, 힘든 게 정상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제 살아남느냐,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끝나느냐, 죽느냐 그겁니다. 맞죠, 그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식하다 보면 1년에 이런 거 한 두세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되게 심하게 빠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심하게 빠지건 덜 심하게 빠지건 1년에 이런 거 두세 번씩 나와요. 이거는 진짜 심한 거예요. 오늘까지 한 거 되게 심한 겁니다. 자, 일단은 보죠. 원래 전문가들도 장 이 정도 빠지면 원래 방송 안 해요. 할 말 없어서.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왜냐면 그 비관론자들 입을 꼬매야 되기 때문에 네,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왼수들. 저는 딴 사람들이 왼수가 아니라 비관론자들이 왼수예요. 어젯밤에 네. 물 마시다가 약간 목이 약간 저기 잠겼습니다. 어젯밤에요.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천천히 들으세요. 손절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를 빠졌어요. 잘 보세요. 이게 뭐 문제 있어요? 왜냐면 다우지수는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떨어져요. 한 달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좀 여차 싶으면 좀 더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올라오면 떨어져요. 비싸죠? 여기 폭이 대충 그렸는데 비싸지 않나요? 이 정도 올라오면 살짝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어제 나스닥 지수도 좀 빠졌어요. 얼마 빠졌냐면 마이너스 0.8%. 이게 급락인가요? 이게 뭔 급락이에요? 그동안 5월달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올라왔어요. 살짝 누르는 거예요. 큰 거래도 없어요. 이게 뭐 잘못됐나요? 없죠.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최근에 독일 증시, 유럽 증시 얘기 많이 했었죠. 독일 보세요. 말정이에요. 이거 조정이에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아무튼 어제 미국이 조금 떨어졌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제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낮에 우리 한번 보여드린 건데 한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더 보여드릴게요. 개인들이 안 그래도 요즘에 손실이 많이 나서 힘든데, 그죠? 아침에 이제 항상 그래요. 자, 여기서 하나 배우세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뉴스가 나와서 뉴스가 시세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세가 먼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물론 뉴스가 나와서 호재나 악재가 나와서 시세를 움직일 수도 있지만 원래 원칙은 시세가 결정되고 그 뒤에 뉴스가 나와요.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주식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자, 시세가 나왔어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 나스닥, S&P 500 지수, 자, 마이너스 1% 정도씩 빠졌죠. 그랬더니 왜 빠졌는지 여기다 이제 해석을 달아놓는 거예요. 왜 떨어졌느냐? 개인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테이퍼링이에요. 테이퍼링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막 풀었죠. 그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돈을 뭐 금리 인하하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확 풀었어요. 경제를 살리려고.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막 긴급 수요를 해준 거예요. 피가 이제 천천히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수요를 하던 걸 이제 그만 멈춰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수요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제 그 양적 확대 정책을 이제 축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수도꼭지를 확 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천천히 잠그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테이퍼링이 그거예요. 수도꼭지를 확 열었는데 이걸 천천히 잠그는 거예요. 이거를 확 잠그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잠그요? 천천히 잠그요. 몇 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잠그요. 왜냐면 한꺼번에 잠궈버리면 경제 망하잖아요. 돈줄을 갑자기 하면 망하는 거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북한이랑 이란 쪽을 돈줄을 막아버렸잖아요.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핵 포기해.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확! 수도꼭지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경제 봉쇄죠. 그렇죠? 네. 그다음부터 수도꼭지를 천천히 잠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만요. 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하락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해석을 붙인 거죠. 미국 연준에서 연내, 그러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하겠대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개인들이 세뇌를 당했는데 어떤 세뇌를 당했냐면 얘기해 볼게요.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미국이 돈을 풀면 유럽이 풀어요, 안 풀어요? 자, 경제 공부 좀 해볼까요? 맨날 대선주만 하니까 이런 거 모르는 줄 아시는 분들 많던데, 자,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저는 경제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주식하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미국 100년 역사 공부도 했고요. 영국사도 공부했고, 물론 그쪽 전공하신 분들에 비하면 뭐 부족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공부를 했고요. 유대인들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왜냐면 이거 주식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다 공부했어요. 금리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오일, 파동 뭐 그런 거 있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다 싹 공부했어요. 은행이 어떻게 생겼고 그거부터. 금융, 자본시장 그거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주식하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웠어요. 테마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이 돈을 풀면 유럽이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야죠. 왜냐면 기축통화 국가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돈을 풀어요. 선진국이 푸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풀면 그 뒤에 있는 나라들도 풀어요. 우리나라도 풀어요, 안 풀어요? 풀어야죠. 근데 미국이 수도꼭지를 잠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이제 취소하겠죠. 유동성 이제 축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잠그는 게 맞기는 맞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올리게 돼 있어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세뇌를 당했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바로 전 저기 뭐예요? 바로 조정 온다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배우셨죠?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상 한 번이라도 하면 바로 조정 오듯이 얘기하죠. 나쁜 놈들. 욕 좀 할게요.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아직 안 하셔서 그래요. 이거는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뭐냐면 자 보세요. 위기가 와요. 레퍼토리가 똑같거든요. 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한 5년 아니고 한 7년 8년 주기로 10년 조금 안 되게 위기가 한 번씩 와요. 얘기해볼까요? 2001년, 2년, 3년 그때 무슨 위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저기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그때 세계 경제가 안 좋았었어요. 닷컴 버블도 꺼졌고 기억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얘기해볼게요. 2000년도 초반에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부시 대통령이 전쟁했잖아요. 응? 그때 중국 경제도 안 좋다는 얘기 많이 했었고. 그죠? 근데 항상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2008년도에는 어떤 위기가 왔어요?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죠. 금융 위기. 2011년과 2012년도에도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냐면 이런 위기가 왔죠. 남유럽 재정 위기. 유럽 망하면 우리나라도 망한다. 다 망한다. 그랬어요. 미국도 망하고 중국이 G2로 급부상할 거다. 뭐 그런 얘기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6년 그때도 위기가 왔어요. 무슨 위기였냐면 그때 그랬거든요. 테이퍼링 얘기가 그때도 있었고. 그 뒤로는 아시죠? 2016년에는 브렉시트 위기. 브렉시트. 영국 아직도 멀쩡해요. 브렉시트 하면은 유로존이 파괴된다 그랬는데 멀쩡해요. 잘 살아요. 그 나라들 지금. 맞지 않습니까? 2017년 사드, 그 다음에 탄핵 위기. 나라가 지금 정상은 아닌 것 같지만 아직 우리나라 존재해요. 2018년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미중 무역 전쟁 위기가 있었죠. 2019년도에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대판 싸웠죠. 그렇죠.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 이런 게 있어요. 맞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한 10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년 주기로 큰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리 인하예요.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죠. 유동성 확대입니다. 그럼 이제 경제가 서서히 좋아지겠죠?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경제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돈이 안 돌아서 돈을 막 풀었는데 그 돈이 막 너무 이제 세게 돌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 가속화되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힘들어지겠죠. 전 세계 여기 FED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최고의 목적은 돈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물가 관리하는 거예요. 물가. 일본 중앙은행도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다 똑같아요. 물가 관리가 1순위예요. 그 중앙은행은 그거예요. 물가 관리.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그치 뭐 하냐면 인플레이션 요거 때문에 요거 조절하려고 지금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언제 할까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인플레이션을 왜 이렇게 조절을 할까요? 경제가 딱 1년 안에 경제가 호황이 오잖아요. 아까 이제 유동성 위기가 왔고 유동성 확대를 했고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호황이에요. 호황이니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불황이 왔다고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불황인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와요? 잠깐만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아니 불황인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와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경제가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경제가 너무 급속도로 이제 좋아져서 금방 끝나버릴까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의 의미가 뭐냐면 경제가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이 호황을 누리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그 비관론자들한테 속지 마세요. 공부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공부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본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뭐 틀릴만한 게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쉬운 거를. 인플레이션이면 뭐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맨날 현금 들고 있으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현금 들고 있으래요. 그 사람들 말되면 가난해지신다니까요. 호황이죠, 그죠? 죄송해요. 제가 비관론자들 얘기할 때는 약간 짜증내면서 얘기해요. 네. 제가 짜증날 때가 세 번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중국 얘기할 때, 북한 얘기할 때, 비관론자 얘기할 때. 이 세 개 얘기할 때 이제 좀 짜증을 많이 냅니다. 죄송합니다. 네. 비관론자 얘기할, 중국 얘기하고 그럴 때 제일 싫어요. 제일 그래요. 생각만 해도 싫어서 그래요. 티가 나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티가 날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인플레이션. 네, 이거란 말이에요. 호황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악재예요? 호재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악재냐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죠. 이거 테이퍼링 안 하고요. 가만 냅두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제사 지내시면은 그 지방 태우죠? 뭔지 아시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지방 태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금방 끝나버려요. 그냥 확 하고 끝나요.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끝난다니까요? 이걸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십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지금 테이퍼링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도망가세요? 돈 벌게 해주겠다는데. 개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상하죠? 어디 뉴스를 봐도 KBS, MBC, TV조선, 채널A, 뭐 JTBC 다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보수, 진보 이렇게 맨날 싸우면서 이런 얘기할 때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해요. 뒤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 거죠. 맨날 뉴스만 보니까 속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걸 하겠다는 인플레이션.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겠죠.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금리 인상을 처음에 하자마자 증시가 조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하자마자 조정이 오는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조정이 오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운전도 하시죠, 그죠? 네, 운전을 하시는데 이제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 다음에 악셀레이터에다가 발을 올리고 천천히 지그시 밟지 않으시느냐,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시죠. 그때는 이제 꾹 밟잖아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천천히 잡는. 그러면 자동차가 속도가 어떻게 저게 됩니까? 악셀레이터를 천천히 밟으면 이렇게 되겠죠.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려요. 조금씩 넓게, 그죠? 넓은 기간 동안 조금씩 올려요. 그러다 마지막에 확 올려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식으로 집을 세 채 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진검승부 만나서 보름 만에 외제차 뽑았어요. 뭐 이런 거. 침대에다가 막 5만원짜리 막 가득 쌓아놓고 사진 찍고 수익 인증합니다. 뭐 이런 거. 이해되셨으면 7번. 네. 중요하니까 7번입니다. 여기서 그거 나옵니다. 수익 인증한다고 막 차 바꾼 거 막 사진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은요. 주식 다 팔고 도망가고 싶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솔직히 다 팔고 그냥 도망가고 싶죠, 그죠? 본전만 챙겨주면 그냥 주식이고 뭐고 그냥 도망가고 싶으시죠. 1번 찍어보세요. 편안하게 찍으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본전만 주면 그냥 다 팔고 도망가고 싶으시죠, 그냥. 그죠? 손해보고 못 가겠고 본전만 좀 챙겨주면.
그거라니까요. 다행히 일본을 찍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패닉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속았거든요. 금리 인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가느냐? 주식시장이 여기까지 가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걸 마지막에 고점놀이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팍! 이해되시죠? 그런다니까. 자, 뉴스는 좀 이따 보고. 아니, 지금 마저 보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건데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제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테이퍼링 하면 끝난 것처럼 이제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디 갔어요?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좀 빠졌는데 테이퍼링을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때 큰일 나는 거죠. 금리 인상하자마자 조정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여기 밑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죠. 이게 이제 개인들 심리를 망가뜨린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우리도 올릴 거고, 그러면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지겠죠? 그 총재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시간에 40명인가요?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대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 2,000명 넘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멘탈이 나간 거예요. 경제도 어렵고 금리도 오르고, 그죠? 코로나 안 끝나고 답답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침에 개인들이 던져버린 거예요. 이 기사고. 이 기사가 다 지금 아침에 돌았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근데 보세요. 미래가 궁금하시면 과거에서 찾으면 되는데, 과거 걸 하나 보여드리죠. 제가 전문가를 한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보세요. 10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자, 진짜로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와요. 짧으면 7, 8년. 이때가 저기잖아요. 9.11 테러, 그 다음에 그때 전쟁이 이라크 전쟁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였을까요? 금융위기 왔었고, 여기는 코로나. 뭐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거 다음 얘기죠. 요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위기가 오면 뭐를 해요? 돈을 풀어요. 돈을 쫙 풀어서 경제를 살려요. 이거는 항상 그래요. 자, 혼났겠죠, 그죠? 자, 옛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에예요. 10년 전에. 자,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먼저 돈을 풀었어요. 경제를 살린다고 금리를 쫙 내렸어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쫙 내렸어요. 경제를 살리려고요. 자, 그러면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금리를 여기서 쫙 끌어내렸겠죠? 네. 저도 급락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테이퍼링, 금리 인상 걱정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좀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 미국의 다우지수인데, 보시면 2015년도까지 계속 올라갔죠. 미국이 금리 인상 언제 했을까요? 자, 금리 인하 그때 헬리콥터 원이라고 해서 양적 확대 정책을 강하게 펼치기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2008년, 2009년입니다. 네, 벤 버냉키죠.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언제 했을까요? 자, 날짜, 연도 한번 찍어 보실래요? 뭐 10년이면 10, 11년이면 11 찍어 보세요. 금리 인상 언제 했을까요? 차트 보고 얘기해 보세요. 그냥 막 찍으세요, 그냥. 자, 언제 했을 것 같으세요? 금리 인상 언제 했을까요? 미국. 2008년,
찍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찍어보세요. 2010년? 11년도 맞네요. 언제 했을까요?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 2015년 말에 했어요. 여기 2015년 말, 연말에. 그러면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처음으로 했다니까요. 처음으로 여기서부터 했어요. 15년 말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 끝나기 1년 전인가 그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금리 인상 걱정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 비관론자 이 왼수들 진짜. 제가 지금 뭐라고 하죠? 이 비관론자 왼수들이라고. 그때도 그랬다니까요.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돈을 잔뜩 풀었고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도 많이 뿌려가지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뿌려요. 첫 금리 인상. 테이퍼링, 금리 인상 공적 언제부터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했어요. 왼수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했대요. 여기서부터. 제가 오죽하면 아까 내 미싱을 사야 되겠다 그 얘기까지 하겠어요. 입을 확 꼬매버려야 된다. 제가 세게 얘기하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해되셨죠? 금리 인상 걱정을 계속했는데 2012년인가 여기쯤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돈을 한번 더 풀었어요. 3차 양적 완화. 비관론자들은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 그 레퍼토리도 똑같아요. 미국이 금리 잘 들어보세요. 신문 기사 볼 것도 없다니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안 하면 금리 차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간다. 그 소리죠. 뉴스가 똑같다니까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안 지겨보세요.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미국이 테이퍼링, 즉 테이퍼링,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기사를 안 봐요. 하도 다 외우니까. 외운다니까요. 네.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그래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을 하면 안 하면 미국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 금리 차이 때문에 달러가 빠져나간다. 해외로. 그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금리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망한다. 맨날 그 소리예요. 맨날. 그거 아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겠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세뇌당하신 거예요? 그 소리는 제가 전문가 그때 이쯤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주 그냥 지겹게 들어요. 지겹게. 레퍼토리 바뀌지도 않아요. 그 얘기야 그냥. 맨날 똑같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비관론자들도 똑같아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갔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끝난 것 같죠? 아니요. 그럼 금리 인상을 여기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직전에 요만큼 빠진 게 다예요. 첫 금리 인상 직전에. 자, 금리 인상을 하면 그때부터 비관론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막 급락한다 그랬죠. 급락 같은 소리 아니에요. 계속 가고 있는데. 보셨어요? 자, 7번. 네. 더 얘기할 거 있습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테이퍼링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 뺏기지 마시고 잘 가세요.
위기가 오면 돈을 풀고 경제를 살리고, 그죠? 네. 금리 인상을 하긴 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주도주가 바뀌었죠. 주도주가 바뀌었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위기가 왔죠. 작년에 3월달에 폭락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빠졌겠죠. 예, 그때 그래서 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당연히 작년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폭락할 때 당연히 우리 방 종목들도 타격을 입었겠죠, 그죠? 네. 손절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믿으시라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잘못한 게 아니다. 맞잖아요. 코로나 터진 게 우리 잘못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급락을 많이 했는데 손절을 시켜드릴 마음은 없다. 그리고 저도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다. 오늘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경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제가 배우기는 그렇다. 이렇게 위기가 오면 미국이 돈을 풀고 전 세계가 돈을 푼다. 왜냐하면 이대로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막 푼다. 그래가지고 경제를 살린다.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온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유동성이 확대되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온다. 그리고 여기서 그랬어요. 요즘에 서울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마땅히 투자할 만한 데가 없다.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 믿고 한번 들고 있어 보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손절 하나도 안 하고 다 수익 내고 잘 팔고 나왔어요. 요번에 이거 떨어지는 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눈 하나 뭐 깜빡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장이 좀 급락했죠, 그죠? 신규 회원들 중에 이제 좀 심리 불안하신 분들 몇 명은 연락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연락하라고. 힘드시면 연락하라고. 근데 기존 회원들은 연락 하나도 안 왔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해봤기 때문에. 제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잖아요. 제가 무슨 뭐 신기가 있어서 그걸 맞췄겠습니까? 미국 경제를 공부해보면 알게 돼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위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순하게 주가가 폭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큰 위기가 와요. 그러면 돈을 풀어요. 살려야 되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테이퍼링을 하는 거예요. 양적 확대를 서서히 축소하면서 그 경제 호황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기업도 수익이 잘 내고 개인들도 수익이 잘 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경제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심화되겠죠. 어쩔 수 없이 거품이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큰 조정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에서 뭔가가 버블이 터지겠죠.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그럼 또 인플레이션을 잘 잡아가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물가 관리하면서 호황이 되고 버블 터지면 또 불황 오는 거고 주도주 바뀌는 거 이해되셨죠? 그냥 뉴스 좀 그만 보세요. 왜 맨날 뉴스 보고서 달달달 떠세요? 한겨울도 아닌데. 응? 맞죠, 그죠? 네. 그리고 돈 푼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네? 오늘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 푼 지 1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면요 그게 그 금리 정책은요 바로 뭐 이렇게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6개월 1년 걸려요. 돈 푼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죠? 효과가 나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뭔 걱정들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만큼 올라온 게 단데 지금 맞잖아요, 그죠? 네. 아니 아무리 차트를 못 봐도 이만큼 아니에요? 올라오다가 살짝 누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서 이때도 그랬어요. 테이퍼링 한다고 2010년도 그때 초반에 테이퍼링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여기서 개인들이 털렸는 줄 아세요? 웃긴 게 있잖아요. 여기서 북한이 여기서 핵실험했어요. 김정일이 그때 살아있을 때 그때 아수라장이었어요. 딱 하루만 딱 하루짜리 조정 5월달인가 그랬어요. 지금도 북한이 뭐 하려고 그러죠, 그죠? 자꾸 네. 비슷하다니까요. 네. 자, 잘 보세요. 자,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자, 위기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풀어서 자, 올라왔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1년 됐죠. 근데 여기서 큰 위기가 왔으니까 전 세계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린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이에요.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큰 위기가 1년 만에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이 됐을 것 같다 1번, 안 됐을 것 같다 4번.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겠죠.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죠.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겠죠. 그렇죠? 네. 급락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비관론자들이 그래서 개인들을 많이 속였어요. 더블 D 본다고. 매수들. 그때 개인들이 속인 게 뭔지 아세요? 더블 D. 더블 D이 뭐냐면 요렇게. 쌍바닥 찍는다고.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털렸어요. 왜 털렸을까요? 쌍바닥 나온다고. 회원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선생님, 저 연장 안 할게요.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알고 있었어요. 쌍바닥 나올까봐 나중에 다시 볼게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쌍바닥이 나와야지 들어오죠. 그랬다니까요.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얄미워갖고. 왜냐면 쌍바닥이 안 올 건데 어차피 쌍바닥 나오면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쌍바닥이 안 나올 거니까 그냥 딴 데 가라 그랬어요. 잘했죠, 그죠? 응? 요즘에도 그러신 분들이 슬슬 여러분들 중에 우리 현들 말고 좀 쉬어야지, 폭락 오면 나중에 싸게 사야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온다고요. 이런 식의 폭락은 10년이나 2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건데 이렇게 또 온다고요? 불과 1년 만에? 뭐 좀 더 세게 떨어질 수 있겠죠. 이 정도. 이런 거는 뭐 1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10년에 한 번 나와요. 20년에 한 번. 아무튼 이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해결이 안 됐겠죠. 지금도요. 해결 안 됐잖아요. 코로나가. 이때는 금융위기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금융위기가 뭐 한 번에 해결되겠어요. 이게 코로나가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불안 요소가 계속 존재해요. 개인들은 이미 거의 다 알고 있고 처음에 급락할 때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증시가 급락했는지, 앞으로 왜 경제가 안 좋아질 건지 다 이미 세뇌가 다 이제 세뇌돼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장 써먹기 좋은 게 뭐냐면 테이퍼링이에요. 아예 지식이 없는 사람을 속이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속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조금 배운 사람들은 속이기가 쉬워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속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개인들이 왜 손절했는 줄 아세요? L자형 바닥 나온다고. 그래갖고 다 털렸어요. L자형이 뭐예요? 급락하면 반등이 이렇게 V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L자형. 그러니까 급락했는데 옆으로 오랜 시간 또 횡보할 거라고. 아, 이제 욕하고 싶어요, 진짜. 이런 바닥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주에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수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 지수가 이런 식으로 반등 안 나오고 절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릴 거라고. 그래서 개인들 다 털렸어요. 근데 그 소리 요즘에도 하대요. 또 비관론자들이. 이렇게 증시가 급락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런 차트 지금 바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못 보여줄걸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따지세요. 그냥 바로 보여달라고. 싸우라니까요. 보여달라고. 자꾸 하락 나온다고 하시는데 주변에 지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 지인들이나 이렇게 자꾸 비관론자들 있으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급락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버스 이런 거 사셨어요? 사셔야죠. 안 사세요? 물어보세요. 안 사요. 왠지 아세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안 사요. 그게 비관론자들이에요. 자기는 그런 걸 못하는데 남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해요. 비관론자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이 안 속으셨으면 좋겠어요. 테이퍼링 얘기하다가 벌써 9시 됐네요. 한 30분만 더 갈까요? 괜찮으면 이번 찍어주시고. 이거 신용물량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얘기 끊지도 못했네. 아셨죠? 테이퍼링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들이 테이퍼링에 속아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세뇌당했어요, 세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미국이 빠졌는데 테이퍼링 때문에 빠진단다. 이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도망간 거예요, 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시죠? 제가 원래 지수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시간 아까워 죽겠어요, 진짜. 이 시간에 저기 홍준표 테마주하고 그죠? 네, 그런 거 얘기했으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기 대선주 지금 살 거 많아요, 정책주도 지금. 모르세요? 이재명 씨가 저기 그 대규모 그 경제 정책 그 캠프 차렸잖아요. 싱크탱크. 그럼 거기서 뭐 하겠어요? 정책 나오겠죠, 그죠? 무지하게 나올 텐데.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이상한 거 보시니까. 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뭘 보시면 되냐면 네, 유튜브 좋아요 누르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보세요. 이제 테이퍼링이 그만해도 되죠? 목 아파 죽겠어. 테이퍼링 뉴스 나오거든. 그냥 아이고 넘어가세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위기가 왔고 여기서 돈을 풀었어요. 네. 실제 금리 인상은 여기서 했어요. 첫 금리 인상. 네. 테이퍼링 얘기는 여기서부터 했어요. 근데 계속 갔어요. 아, 하나 빠뜨렸다. 계속 가는데 중간에 또 살짝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유럽 재정위기.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 갚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아시죠, 그죠? 돈을 풀긴 풀었는데 빚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남유럽 그때 재정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또 풀었어요. 3차 양적으로. 그리고 또 간 거예요. 이게 왜 했냐면 하다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안 잡히고 뭐 이래저래서 위기가 또 왔다 칩시다. 그러면 돈을 풀까요, 안 풀까요? 네, 테이퍼링 하다 말고 돈 또 풀어요. 이해 정확하게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그러니까 걱정 좀 그만하시고 위기가 오면 또 돈 푼다니까요. 금리 인상하다 말고 다시 금리 인하해요. 살아야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잘 갔잖아요. 바이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 뭐예요? 주식시장은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무상향이죠. 1968년도부터 다우지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쭉 하세요. 나스닥은요. 아이고, 나스닥은 얘네 더 잘 갔어요. 응? 죽을 때까지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거라고요? 아이고, 한 3,000년 뒤쯤 모르겠네요. 응? 중국이 미국을 대신한다고요? 기술력이 없어서 남의 기술 훔쳐다가 먹고 사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저기 한다고요? 화웨이 망하는 거 못 보셨어요? 대만 망하잖아요. 미국에서 딱 하지마 그러니까 그냥 1년도 못 가고 망해버리잖아요. 거의 망했잖아요 지금.
조국이 미국을 이긴다고요? 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공산국가가 잘하는 거는 도둑질, 남 괴롭히고 테러 협박, 공갈 협박 그런 겁니다. 이용하고. 네. 공산국가랑 여기 친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자, 테이퍼링 얘기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런데 자, 이제 국내 얘기 해볼게요. 이제 자,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어디 갔어? 지수를 보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1.9%까지 빠졌죠. 네, 쭉 빠져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진 않아요. 오늘 마지막에는 선물 쪽을 밀어가지고 지수를 급락시켰거든요. 코스닥도 그래서 투매가 좀 더 나왔죠. 그죠? 마이너스 2.93% 이렇게 끝났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닥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아까보다 부드러워졌죠. 그죠? 비관론자 얘기하다가 이제 끝나니까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지죠. 여기서 바닥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어요. 바닥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여기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잖아요. 여기건 저기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맞추려고 하시면 되게 힘들어지세요. 왜냐하면 요즘 세력들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자, 여기였어요. 사람들이 여기다 선을 긋고 있었어요. 지수가 막 하락하잖아요. 그죠? 막 하락하니까 여기는 개인들은요 그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고 주식 분석하는 사람들 초짜들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전저점 깨지면은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전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살짝 깼어요. 이때 개인들 손절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세력은 이걸 좋아해요. 전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여기였잖아요. 여기를 박살을 냈어요. 개인들 난리 났었어요. 지금 왜 개인들이 그렇게 난리 나는 줄 아세요? 코스닥 지수가 전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깬 거예요. 오늘 세게. 개인들 멘탈이 나간 거예요. 전저점 깨졌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저점이 990포인트건 952건 962건 뭐 970이건 985건 뭔 상관이에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수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여쭤볼게요. 지수 바닥이 어딘지 저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해 드릴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왜 지금 이렇게 투매를 많이 하는지 이걸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거 원하세요? 지수 바닥 1번, 개인 신용 물량 2번. 뭐 보여드릴까요? 종목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 신용 물량 보여드리려고. 그렇죠. 2번이죠? 네. 다수의 원칙으로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수 바닥 나 언제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1번 찍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거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1번을 찍으시네. 그죠? 네.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신 건강에 해로우세요. 파생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현물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아실 필요가 없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닥이 어딘지 계속 신경을 쓰면 세력한테 털린다니까요. 전저점이 바닥일 거야 막 이러다가 깨지는 순간 멘탈이 금이 가는 거죠. 전저점이 안 깨질 거야 깨거든요. 꼭 깨요. 아셨죠? 예. 방금 얘기했잖아요. 신경 쓰시면 멘탈 나간다고. 자, 테이퍼링이다, 뭐 코로나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주식을 많이 팔아요. 저도 뭐 이제 오늘 투매하는 거 보면서 사실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벌써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그냥 다 끝나고 지난주쯤에 다 끝나고 지금은 막 장대 양봉 나오면서 반등 세게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로지시스 같은 거 볼까요? 자.
이런 종목들은 여기에서 급반등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떨어지는 거예요. 로지시스 별로 안 떨어진 거 가지고 많이 떨어졌어요. 추천주 아니에요. 네. 이해를 돕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아니면 뭐 유성각 테마주 중에 푸른저축은에 뭐 떨어지는 거 보세요. 누가 보면 여기가 진짜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 줄 알겠어요. 탈레반한테 점령당한 줄 알겠어요. 떨어지죠. 반토막 이상 났어요. 고점대로. 원래는 진작에 여기서 돌아서 나왔어야 됐거든요. 이 정도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자꾸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이거 개인들 진짜 이거 다 견디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오늘은 다른 각도로 얘기해 볼게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다른 각도 얘기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오늘 이제 오후에 특히 투명하고 보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더 빠질까? 세력들이 좀 못되게 한 것도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데 계속 빠지거든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빠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종목을 보여드릴까요? 플랜티는 이런 거 보세요. 그만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계속 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셨던 게 비상교육이죠. 솔직히 비상교육 이거 저도 여기서 하지 마세요. 이거 떨어질 겁니다. 그 소리 했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했다니까요. 그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종목보다 전체를 보고 얘기해볼게요. 근본적인 원인은 10년 전에도 테이퍼링에 속아가지고 투명한 개인들 많았었어요. 아까 테이퍼링 얘기했었죠. 자, 10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테이퍼링에 속아서 그때 뉴스가 좀 그렇게 나오고 비관자들이 입을 열어서 떠들면 그때도 개인들이 많이 털렸고 투매가 나왔고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예, 개인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주린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 아이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 많다, 뭐 나도 주린이다 이러시죠? 농담할 때가 아니라요. 자, 보세요.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코스닥 기준으로 볼까요? 10년 전에 위기가 왔을 때 이만큼이었거든요. 거래량. 그때 돈 많이 풀었을 때예요. 그때도. 그때 그래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게 이만큼이에요. 지금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돈을 풀어갖고 유동성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쵸? 그때도 거래가 잘 됐단 말이에요. 돈이 거래량이 확 늘어났죠, 그죠? 맞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땐 이만큼이에요. 지금 이만큼. 그냥 개인들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요즘에 또 장사도 안 되시고 하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기 은퇴하신 분도 많고 최근에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식을 하기도 그렇고 돈을 많이 이렇게 저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은행에다 돈 넣기도 그렇고 그죠? 임대사업 했다가 뭐 하여튼 정부에서 부동산 쪽 얘기 나오면 진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디입니까? 또 저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망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게 없고 그러니까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왔어요. 다 아시죠? 그죠? 이거는? 네.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이 경제 호황기면은 자기들이 이제 벌어놓은 돈 갖고서 이제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벌어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 그 젊은 사람들은 또 이제 없으니까 빚을 좀 내서 해야죠. 주식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자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고리에 이자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자 무서운 것도 모르고 사실 또 돈을 또 빌려내는 데가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고리 이자를 쓰는 거죠. 그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고리 대금이 뭐냐면 예, 신용이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예, 오병수님, 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신용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어제 신일전자 보면서 그 얘기했었죠. 오늘 낮에도 우리 현대한테 그랬어요. 신일전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제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이 신용 쓴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어제 막 그 소리까지 하잖아요. 잡아갔으면 오늘 낮에 또 그랬어요.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저희 방 종목들도 바닥에 추천한 것들이 있는데 누가 또 알고 들어가고 신용을 써가지고 종목을 빨리빨리 못 가게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낮에 그랬어요. 지겨워 죽겠다고 진짜.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자, 크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잘 보이시죠? 네. 크게 해드릴까?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저점이 여기에요. 2020년 3월 2일부터 네, 현재까지예요. 8월 17일로 돼 있죠. 이거 이틀 전까지니까. 여기에요. 신용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여기였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늘어났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좋은 거다 그랬어요. 왜냐면 개인들이 들어오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신용이 늘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신용이 늘면 주가는 폭락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안 그래요. 그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반만 맞아요. 지수에서는요. 지수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신용이 같이 상승해요. 보여드릴게요. 자, 파란색이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예요. 지수가 바닥을 찍고 탁 튀어오르니까 잠시 뒤에 신용이 바닥을 찍고 따라 올라가죠. 좋은 거 하나 배우셨죠? 마지막 7번 찍어보시고요. 지수가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신용이 바로 따라 붙죠? 그죠? 네. 어때요? 같이 둘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방향이 같죠? 그죠? 맞죠? 그죠? 네. 방향이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신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체일대로 체인 것 같아요. 체일대로 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저 오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와, 진짜 많이 가겠다. 개별주 테마주들 있잖아요. 세력이 매집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가겠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뭐 핑계 변명 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많이 가겠다.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냐면 먼 길 가려면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네.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별주 테마주가 주식을 5년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틈이 안 나옵니다. 아니 뭐 큰 악재가 나왔습니까? 지수가 뭐 먼저 폭락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폭락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개별주 테마주만 이렇게 대형주 지금 이렇게 안 빠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개별주 테마주만 이래요.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보성파워텍이나 비상기업처럼 붕 떠 있는 거 있죠. 그럼 그것도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근데 누가 빠지냐면 바닥이나 허리쯤에 있는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에서 개인들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개인들이 못 견디고 던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맨날 지수가 바닥이 어딜까요? 선생님 제 거 좀 봐주세요. 팔을까요? 말까요? 얘 죽었나요? 살았나요?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죽었나요? 살았나요? 네? 그런 거 물론 이제 확인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왜 개인들이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그죠? 개인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기보다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게 맞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타겟이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 들고 있는 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어. 지수를 흔든 게 아니라 마음을 흔들었다. 머리와 마음을. 그 중에 하나가 테이퍼링, 코로나 이런 거예요. 머리를 뒤죽박죽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신용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원래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잘 보시면 최근에 어때요? 파란색이 지수인데 떨어지죠. 지수가 떨어지는데 개인들이 뭐예요? 신용을 질러버리죠. 녹색은 증가하잖아요. 서로 뭐예요? 데드크로스죠. 데드크로스. 지수는 하락하는데 그러면 신용도 하락해야 되는데 같이 그죠? 네. 지수가 하락하는데 신용은 거꾸로 치고 나가죠. 그러면 누가 맞아요? 이게 얻어맞는 거예요. 지수가 먼저 움직여요. 근데 지수를 안 따라가죠? 지수가 신용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용이 지수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붙어야 돼요? 신용이 이쪽으로 와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후려쳐야죠. 후려쳐야죠. 비관론자들 요즘에 비관론자들이 L자형 바닥 나온다는 소리를 한다는데 글쎄요. 지금 급락 나오는 게 L자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을 때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될 때 급하게 매집할 때는 후려치거든요. 누굴 후려쳐요? 개인들이 들고 있는 중소형주에서 신용 들고 있는 사람들 후려치는 거예요. 최근에 주시장으로 많이 유입된 개인들을 지금 후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전세계 중에서 왜 우리만 후려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맞으면 1번 찍어보십시오. 그러면 안 되세요? 그럼 왜 우리만 후려쳐요? 딴 데는 멀쩡하다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른 나라는 경제가 좋아요. 부동산 투자에도 범죄인으로 안 몰고요. 그냥 잘 돼요. 정부 비판적 얘기해서 죄송한데 틀리면 부동산 얘기는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멀쩡해요. 일자리도 넘쳐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이 아니면 별로 할 만한 게 없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대선주가 요즘에 잘 안 가죠.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원래 지수가 안 좋을 때 대선주 잘 간다고. 맞아요. 근데 요번엔 좀 다르죠. 최근에 좀 다른 거예요. 한 2달.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지수가 안 좋을 때 대선주가 잘 갔어요. 10년 전에는,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최근에 작년까지도 그랬고. 근데 올해부터는 선거 1년 남으니까 윤석열 씨 딱 사표 던지고 나니까 개인들이 대선주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전에는 개인들이 대선주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대선주가 잘 갔거든요. 지금은 주린이들이 대선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을 빼내는 거예요. 디톡스라고 어제 표현했었죠. 디톡스. 락스물에다가 이제 담가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신용 물량 빼내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것도 심각하게 오염된 거는 담가버리잖아요, 락스에다가.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용이 더 늘어나요. 이거 누구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왜 자꾸 그런 얘기 있는 줄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들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한 대 맞는 거예요. 지수와 역행하잖아요. 이 사람들 조만간 다 털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얼추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뭐 열려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결론은 뭐냐면 신용이 개인들의 주식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신용도 많이 써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신용이 또 늘어나잖아요. 거꾸로 갈 데 없는 돈들이 여기 많이 와서 그렇고 요즘에 그 젊은 분들 벼락거지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제 결론은 개인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이거 정리하는 것 같아요.
대형주 쪽이 아니라 개별주, 테마주 이쪽이에요. 중소형주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 갖고 있는 개인들도 많거든요. 네, 그거 지금 쥐어짜는 거예요. 마른 수건 물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바짝 마른 수건을 짜보세요. 물이 안 나오죠. 근데 거기서 물 한 방울 나오게 하겠다고 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어떻게든 살아남으세요. 아셨죠? 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손절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뉴스, 유튜브에 뉴스가 포함이 돼요. 네. 뉴스, 그 다음에 뭐예요? 차트, 내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시간을 잘 보내세요. 다시요. 첫 번째, 손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뭐 찾아보지 마세요. 테이퍼링 뉴스 나오거든 의도적으로 회피하세요. 어떤 얘기냐면 테이퍼링이나 뉴스나 차트가 보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차트가 딱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고개를 돌리시는 거냐면 자,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제가 별의별 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 집에 애기들 다 키워보셨죠? 애기들. 그 애기가 엄마 품에 있는데 모르는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확 돌려버리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고개를 확 돌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차트가 눈에 보이거든 고개를 확 돌려버리세요. 이렇게. 테이퍼링 뉴스가 보인다, 고개를 확 돌려버리세요. 비관론자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헛소리 하거든 확 돌려버리세요. 의도적으로 피하세요. 언제까지요? 네, 잠깐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한두 달 이상은 아니고 금방 끝나요. 고점도 잠시지만 바닥도 잠시예요. 아까 그랬죠.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금방 끝나거든요. 금방 끝나요. 그게 저점이 최저점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대충 이 정도면은 된 거는 맞아요. 그 얘기 참 해드려야죠. 이 정도면 얼추 끝난 거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두 방 더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바로 양봉 3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순간 계속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내 계좌를 봐야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안 보면 이제 안 보면 안 볼수록 살아남는 거예요. 자꾸 맞추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너무 싸게 사고 너무 완벽하게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수예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 어디 안 가요. 아셨죠? 그 돈 어디 안 가니까 지금 10%, 20%, 30%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손절하지 말고 참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아셨죠?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손절하지 마세요. 자,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자, 이 얘기도 이제 이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나가지 말고 좀만 더 들으세요. 손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절하는 이유는 얘기했었죠. 손절하는 이유 첫 번째, 너무 불편하니까. 지금 30%씩 손실난 것도 갖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30% 이상, 그죠? 네. 그 여러분들 되게 힘드실 거예요. 이거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두 번째, 이게 회복이 될까?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손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네. 세 번째,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손절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종목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번째,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뭐 근본적으로 망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비관적인 이제 전망 때문에 손절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다 핑계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도망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도망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큰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확 그냥, 그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핑계대는 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손절하는 게. 하지 마세요.
누구만 손해봐요? 여러분들만 손해보시는 거죠. 자, 근데 손절을 하시잖아요. 내일 만약에 또 지수 흔들리면 또 손절하실 마음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듣고 손절을 하세요. 손절을 하실 거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급반응 나오니까 좋아지겠죠, 그죠? 네. 자, 손절하실 때 요건 알고 하세요.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손절 후에요. 네, 손절하셨죠? 자, 그러면 손절할 때는 이제 어떤 마음을 하세요? 다시는 주식을 안 할 거야, 이 마음으로. 좀 오랫동안 쉬어야지, 이 마음으로 손절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손절을 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람은요, 손실이 나면 최대한 빨리 이걸 메꾸려고 합니다. 손실을 메꾸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 거래가 잘 되는 급등주를 사야죠. 종목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한두 개만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선택과 집중하다가 망해가지고 손절했는데 또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억 갖고 하다가 아예 한여울님 어서 오세요. 네. 손절해가지고 이제 7천만원, 6천만원 됐어요. 눈물을 머금고 7천, 6천 갖고 이제 1억을 만들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50% 이상 수익이 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증권사에 쓰기 쉬운 신용을 쓰기로 했어요. 샀어요. 근데 또 좋은 종목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거 상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를 썼어요. 한두 번 성공했는데 캐리소프트처럼 하한가인데 맞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억이 7천만원, 6천만원 됐는데 여기 와서 한 대 맞았으니까 이게 4천만원, 5천만원 됩니다. 자, 네. 손절 또 해야죠. 그쵸? 손절 또 해야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가만히 있으면 올라오는데 안 믿을까봐 얘기해드려요. 지수가 올라갔으면 다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올라왔는데 여기서 손절하고 몰빵하고 신용 미수 뭐 넣었다 뺐다 뒤집었다가 뭐 돌렸다가 뭐 울고 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지수가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다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가. 다시 해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여기 손절하시면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까 그걸 하셔야 돼요. 돈 날렸죠. 메꿔야죠. 마음 급하죠. 그리고 여기 손절했는데 그 사람 그분 정신이 온전하시겠어요? 뒤에 아마 호랑이 한 10마리는 쫓아오는 기분일걸요? 어흥 이러면서 호랑이가 막 이해되셨으면 이런 걸 한번 찍어보세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오늘 진짜. 호랑이 10마리가 쫓아오는 기분일걸요? 어흥 그러면서 수익 나도 수익 난 게 아니에요. 이러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손절해가지고 생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손절하지 마세요. 아셨죠? 손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신일전자 전 이거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이제 팔고 끝냈는데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자, 신용제 끄고 있어요. 신일전자 샀는데 물렸다. 손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해요 이걸? 반등 나올 때 팔아야지. 맞죠? 지금은 손절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비상교육. 자 여기서 그랬잖아요. 반등 나올 때 저 같으면 다 팔아버린다고. 절대 사지도 말고 반등 나면 팔으라고. 그랬죠? 자 근데 끌려내리신 분들 있죠. 그죠? 네, 마음속으로 1번 찍으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네, 하도 여러분들 안 돼갖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비상교육을 추천한 적 없는데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이 있는데 끌려내리신 분들 있죠. 그죠? 자, 손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손절하시는 거 아니에요. 반등 나올 때 파시는 거예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 예? 두 번 다시 이런 데서 사지 마시고 반등 나오거든 손실 줄여서 파세요. 이거 팔아갖고 어디 가시겠어요? 자 얘기해 볼까요? 여기 15,000원이죠.
지금 팔면 9,600원, 한 5,000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5,000원이 얼마 손해보는 거예요? 거의 3-40% 아니에요? 그쵸? 3-40% 손해봤는데 그걸 딴 데 가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파세요. 반등 나올 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1,000만원어치 샀어요. 근데 이제 40% 손해 났으면은 600만원 됐네요. 네. 600만원 갖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1,000만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죄송한데 실력이 그만큼 아직 안 되시잖아요. 그죠? 네. 그럴 실력이 있으셨으면 여기서 물리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그죠?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600만원 갖고 700만원 만드는 게 600에서 700 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개인들은. 700에서 800만원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전문가 방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손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3,000원이네요. 13,000원? 12,000원? 13,000원? 얼마예요? 15,000원에 샀는데 자 12,000원까지 왔어요. 그럼 20% 손실이죠? 그러면 600만원이 1,000만원이 600만원 됐다가 800 됐네요. 가만히 있었는데 800 됐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도 만족하는데 1,300원까지 올려줘요. 13,000원까지. 얼마예요? 손실이 15%로 줄어들죠? 그럼 850만원쯤은 됐겠네요. 이 정도면 합의 보고 나갈 수 있죠. 손절하고. 150만원 어디서 못 벌겠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아셨죠?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네? 어디 가서 매매하고 이돈 못 벌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시라니까요. 스탑. 응? 손절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 있는 거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바닥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 종목들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응?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펄펄 떴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도 반등 나올 때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닥에서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홀딩 하시는 거죠. 이렇게 수익 날 때 파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거. 손 놓지 마세요. 네. 바닥에 사신 분들은 금방 본전에 와요. 금방 20% 30% 손실이 났건 금방 본전에 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그랬죠. 믿음을 잃지 마시라고. 그분들은 이걸 수익 내고 파시면 돼요. 물타기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바닥에서 세력 매집주 사셨는데 요즘에 투에 나와서 10% 20% 어떤 건 30%까지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있죠? 네. 죽지 마시고 네. 잘 들으세요. 제일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세력도 물렸어요. 네. 세력도 물렸다니까요. 아, 네. 세력도 물렸어요. 네. 맞으면 자 7번. 네. 아, 이 마지막입니다 진짜. 네. 세력도 물렸으니까 편하게 주무세요. 응? 또 이런 얘기 또 제 방송 처음 듣는 분은 뭐 저런 이상한 전문가가 다 있지라고 하시겠지만 죄송한데 세력도 물렸어요. 응? 죄송한데 여기 비상교육에는 세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력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거. 그죠? 세력이 팔았어요, 여기서. 세력이 개인들한테 판 게 비상교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지 말라고 제가 펄펄 뗐던 거라니까요. 근데도 이거 반등 나올 때 팔라고 하잖아요. 세력이 없어도 반등이 나와요. 뭐 좀 조물액이 세력이 들어와서라도 올린다니까요. 이것도 반등 나오거든요. 근데 바닥에 있는 건 세력이 매집했는데 그 세력 어디 갔겠어요? 제가 그러죠. 그래 어제하고 오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 세력은 피했겠어요? 여러분들 한 종목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많이 사요 5천만원, 3천만원 사셨죠. 근데 한 종목에 30억, 50억, 100억씩 매집한 세력이 팔 수 있었겠어요?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맞네. 세력도 물렸겠네. 그쵸? 네. 세력이 손절하거든 같이 손절하시고 아니면 그 세력이 이익 실현할 때 같이 이익 실현하시면 돼요. 3월달 작년 3월달에 코로나 터졌을 때 다 해봤잖아요. 세력이 물렸어요 그때 다. 저희는 마음 편하게 있었어요. 위기가 오면 어차피 돈 풀겠다. 그죠? 네. 유동성 확대할 거고 세력 물렸겠다. 세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알아서 올립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서 올립니다. 테마주가 뭐 예를 들어서 대선주였는데 갑자기 코로나 테마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테마주였는데 거꾸로 대선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세력 마음이라니까요. 세력이 알아서 바꿔서 올려요. 왜냐면 본인들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수십억, 수백억 불리는 세력도 물렸습니다. 네. 뭐예요? 바닥에 있는 거 사신 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열어보고 뉴스 보고 바닥이 어딘가요? 이런 거 안 물어봐도 세력이 알아서 회의해서 알아서 올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 지론이 그거예요. 세력이 매집한 종목은 반드시 올라간다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고 그래도 종목을 저도 추천을 한 게 꽤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제 목소리가 뭐 뒤로 처지거나 뭐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거 없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종목을 추천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테마주를 추천해도 하루 이틀짜리 단타를 치려고 해도요. 기업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들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기업 분석 꼼꼼하게 하고요. 회사가 잡주다 싶으면은 이상한 뭐 회계 분식회계나 뭐 이상한 거 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안 사요. 아예 추천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거 아니면 매집하러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는가 좀 더 빨리. 세력이 매집한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까랑까랑한 거예요.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이걸 수십 번을 겪어봤거든요. 제가 오늘 밤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는 뭔지 아세요? 손절 안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력 매집주를 사셨다면 믿으셔야 돼요. 누구를요? 그 종목을 매집한 세력을 믿어야 됩니다. 세력은 여러분들의 왼수가 아니에요. 비관론자들이 왼수지. 그 사람들이 왼수예요. 비관론자들의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비관론자의 우두머리가 언론사예요. 그리고 그 알바가 누군지 아세요? 유튜버들이에요. 제가 유튜브 자꾸 보지 말라고. 속지 마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내일은 금요일이죠. 내일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 힘들다. 저기 어디 바람 쐬고 오세요. 물려갖고 돈도 없는데 무슨 여행이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돈 좀 쓰세요.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주식할 때 저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그때는 막 진짜 뭐 그냥 술하고 담배만 폈던 것 같아요. 손가락이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가지고 손가락이 노래질 정도로 손톱 있죠? 손톱이 노래질 정도로 담배를 많이 폈어요. 얼마나 제가 골초했겠어요, 그죠? 네. 지금은 이제 오래전에 끊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여행 갔다 오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힘드시면 뭐 비타민이라도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드세요. 홍삼을 드시든지 돈 좀 쓰세요. 카드 있잖아요. 다음 달에 반등 나왔을 때 뭐 수익 내고 하나 팔면 되죠. 그죠? 네. 돈 좀 쓰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더 적이지 않습니까? 주식 부자, 현금 거지. 마지막 1번 찍어보세요. 네. 마무리 저들이 끝낼게요. 맞죠? 주식은 잔뜩 있는데 현금은 하나도 없죠. 주식은 막 10억씩 있는데 현금은 100만원도 없잖아요. 그죠? 네. 웃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주식 부자, 현금 거지. 그죠?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실 겁니다. 네.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안 망해요. 네. 테이퍼링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한 거 사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까 그게 제일 팩트 아닙니까? 세력도 물렸다고. 물렸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싶으시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매집한 종목에 세력이 나갔나 안 나갔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최근 한 달 이내에 대량 거래 터졌는지 한번 보세요. 역대급 대량 거래. 그러면 나간 거예요. 아니면 안 나간 거니까 푹 주무세요. 네. 저는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뭐 됐잖아요, 그죠? 네, 충분히 얘기해드린 것 같고 뭐 준비한 게 또 있긴 한데 이거는 내일 얘기해드릴게요. 내일 금요일이죠.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특히 여기 우리 문자반 회원들 멘탈 잘 잡으셔야 돼요. 저 믿고 들어오셨죠, 그죠? 네, 멘탈 잡으세요. 종목 손절하지 마시고. 이거 여기서 이 힘드신 거 알아요, 그죠? 네, 안 힘든 사람이 요즘 어디 있어요, 그죠? 힘드신데 여기서 손절하고 뒤로 빠지면 그거는 평생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실력도 안 늘고 돈도 잃고 피곤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겨내고 여기서 물타기도 안 하고 손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수익 나가는 거 보세요. 세력이 올려준다니까요. 이런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상 하시면요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급락은 잘 안 나와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돼요. 세력이 올려줘요. 네. 자,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원들도 오늘 또 들어오셨는데 내일 아침에 또 뵙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회원분들 서로 힘내시자고 박수 한번 치고 네,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여기 저희 방송 끝날 때 듣는 힘이 되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틀어드릴 테니까 이 노래 듣고 나가세요. 마음 편안해지실 거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